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일론 머스크 이슈가 과연 차지하는 게 얼마가 될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이제 걷어내야 될 악재성 이슈들이 최근 다 걷어졌어요. 공매도 재개됐죠? 불확실성 사라졌죠? 대통령 뭐 탄핵 정부 끝났죠? 지금 이제 미국 협상 이제 들어가죠? 게다가 또 상호관에서 옆으로 발표가 나왔죠? 몇 가지 악재성 이슈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투자할 때 부담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소매 업체들, 월마트 같은 기업들 CEO랑 회동한대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 테슬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 말고도 지금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옵티머스 로봇 뭐 여러 가지 그 인공위성부터 해가지고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테슬라 주가 빠지는 게 진짜 단순히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정치적 활동 뭐 언급 세게 한 거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진 거라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돼서 주가 빠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진짜 테슬라 자체의 어떤 전기차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주가 빠지는 거는 예전부터 테슬라 괴롭혔었던 그런 이제 투자 세력들이 있어요. 그냥 숏 열심히 그냥 지금 확보하고 있구나. 사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솔직히. 뭐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활동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올라가가지고 테슬라 차를 안 산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현대기아차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불만들 사항들도 되게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현기차 안 삽니까? 그렇진 않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기아차의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죠. 워낙 이미지가 좋아요. 사실은 이제 양궁협회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CEO 중에 이재용 회장님이랑 정의선 회장님 제가 제일 좋아해요. 그 구황부 회장 별로 안 좋아. LG 별로 안 좋아.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진짜 많이 예를 들어서 그 CEO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 차를 안 삽니까? 아니에요. 차를 만드는 거는 결국 그 차를 만드는 그 노동자분들이거든요. 높은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디자인도 좋잖아요. 현대기아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과연 테슬라 전체 판매량의 일론 머스크 이슈가 과연 차지하는 게 얼마가 될까? 네.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지 않다 보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바라는 건 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액션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회사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그 도치의 위원장을 그만두고 이제 경영 복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좋은 트릭이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네. 근데 사실 그거랑 상관없다 봐요. 주가 떨어지는 거? 일단 지금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원래는 테슬라가 원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비아드가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루시드 리비안, GM, 스텔란티스, 다 현대기아차까지 라이벌이 많아졌어요. 경쟁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테슬라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이다? 아니요?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시장 파이가 커진다고 보시는 맞아요. 시장 파이가 훨씬 커지는 거죠. 엄청 커진 거죠.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처음 얘기했어요. 원래 와이프 전기차 막 사고 나고 막 불나고 할 때 제가 원래 이제 어떤 이제 독일 3사 중에 이제 한 곳 전기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봤는데 와이프가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영상 몇 개,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이번에 뭐 우리 LG 엔솔 배터리 같은 거 되게 우수하고 막 저 위성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와이프도 이제 이해를 하고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우리 테슬라 하나 살까? 딱 그 얘기로. 테슬라 하나 살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하잖아요. 주차장에서 부르면 오고. 그런 기술 하나하나들이 너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일반, 너무 정말 보수적인 소비자들한테도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어필이 될 거라 보고 있어서, 일단 저는 오히려 그래서 테슬라를 그동안 사실 얼리 어댑터들 위주로 좀 많이 이제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구매력이 있는 층들도 보고 있었던 층들이 꽤나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근데 다들 관심 안 합니다, 요즘에. 배터리에 대한 안정도, 우리나라 배터리가 워낙 안전하다라는 걸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럴 때 정부에서 빨리 지원해줘가지고 빨리 많이 내보내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놨을 때 오히려 시장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테슬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보고 있고, 그 테슬라는 원래 숏세력이랑 싸우면서 커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애들이 열심히 이제 차익 실현하고 오랜 기간 동안 걔들 피해 많이 봤잖아요. 테슬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테슬라는 오히려 지금 누를 때 힘들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을 거다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M7이 이끌 거고요. 지금 분위기 이렇잖아요. 연말쯤 되면 또 바뀔 거예요. 그리고 또 몇몇 분은 이제 그때 뭐
김선 대표님이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마 웅달 책방에 한 2, 3년 전 영상 가보시면 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그때 경기 침체 한참 얘기 심할 때, 엔비디아 매수하시라고 했다가 그 리플 보면 진짜 한 100개가 달렸는데, 진짜 막 너나 사라 이런 리플들이 엄청 많았어요. 찾아보시면 그대로 올라와요. 쇼츠도 제가 만들어서 제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엔비디아 샀으면 지금 10배가 나왔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똑같아 봅니다. 지금이 오히려 투자를 좀 늘려가셔야 되는 시점이라 봐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미국 증시가 좀 뜨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미국 쪽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거라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발 포트폴리오 좀 나눠서 투자하세요. 정말 말 안 들어요. 한두 종목 몰빵하거든요.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종목 빠지면 엄청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아, 난 역시 주식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강제적으로 나눠졌어요. 미국과 우리나라랑. 그거 유지하십시오.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거 되게 좋을 거라 보고 있어서 어쨌든 미국 주식은 지금은 계속 고하셔야 된다. 눌림을 이용해서 오히려 매수 가능 의견 다시 한번 어렵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테슬라 대 엔비디아 네. 둘 중에 더 비중을 높인다면 어느 쪽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테슬라 대 엔비디아. 네. 어려운데요? 테슬라 대 엔비디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기업이어가지고 두 개 고르면 그 두 개를 사실 고르는데 테슬라 대 엔비디아. 둘 다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너무 매력적인데 전 테슬라. 이유는 왜냐면은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숏이 더 많아요. 그래서 숏 스퀴즈 터지면 단기간에 큰 수익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컨셉은 네. 좀 단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예, 숏 스퀴즈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그때 삼성전자 튀어 오르는 거 보세요. 숏 스퀴즈 한번 터져버리면 그냥 올라가거든요. 이 엔비디아 칩이 네. TSMC에서 결국 공급의 병목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TSMC하고 SK 하이닉스까지. 네. 이 TSMC하고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좋게 봐요. 걔들은 근데 어차피 둘이 같이 또 얼라이언스를 해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요.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걔들이 어차피 또 가격을 또 결정하는 애들이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삼성이 지금 이제 팔란티어랑 얼라이언스를 해가지고 이제 수율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최근에 수율도 어느 정도 잡았대요. 네. 꽤나 잡았어요. 삼성전자 수율 향상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번에 이제 주총에서 이제 한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한종 회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뭔가 좀 붕 뜨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뭐 삼성이 톱3 하다가 이제 톱3에서 이제 그렇죠. 아마 뭔가 좀 인식을 했는지 빼고 이제 톱2였잖아요. 물론 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문제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삼성이 HBM4 시대에서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랑 TSMC도 괜찮지만 삼성전자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 금융주 좀 트럼프가 약간 네. 밀어줄 것 같은 분위기가 밀겠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뭐 JP모건도 있고, 골드만삭스도 있고, 너무 잘 아시니까, 네. 뭐 블랙락도 있고, 네. 이 미국 금융주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S&P 500에 투자하는 ETF가 이제 SPY라고 하면 다 아실 네, 거예요. 있죠. 스파이. 예. 스파이를 많이들 하셨는데 최근에 부가 떴습니다. 부. 결국은 지금 그런 이 운용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수수료를 낮추고 있어요. 이거 캐치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때가 됐다 그거거든요. 분명히. 국내 자산운용사도 같은 S&P 투자하는 건데 미래세 낮추니까 삼성이 확 낮춰요. 맞아요. 그 경쟁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어려워서 낮추냐가 아니고 진짜 이제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판 깔린다는 거예요. 이게 월가에서는 진짜 이거 반응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벵가드랑 이거 블랙락이랑 진짜 애들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를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엄청 좋아해요. 파월 의장이 왜 거기 있겠어요. 그렇죠. 파월 의장을 원래 뭐 했었냐면은 이분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고 네네. 칼라일에 있었어요. 칼라일. 세계적인 사업주잖아요. 네네. 칼라일에서 이제 파산 전문 변호사로 있어가지고 그 제가 예전에 막 은행들 파산한다고 했을 때 막 또 뭐 언론들은 엄청 소설 써가지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딱 두 가지였죠. 그때 이제 그 은행들은 매년 망해 왔다라는 자료를 실제로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 자체가 원래 칼라일에서 파산 전문 변호사로 있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월가에는 어지간한 사람보다 그 사람은 파산에 대한 이득가 높은 사람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제가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시라고 했다. 그때도 오히려 타이밍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 지금도 미국 은행들은 망하고 있어요. 네, 망하면서 통폐합돼서 다 JP모건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JP모건이 다 고객들 다 빨아들였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 줍줍줍해서 봤을 때, 그 요즘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은 원래 레전드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그 퍼식스퀘어, 그냥 비레크먼, 비레크먼도 갑자기 인터뷰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갑자기 막 자기가 헐츠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갑자기 뭐 좀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레크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부각이 많이 되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판 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융주들 투자도 굉장히 매력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는 미국 금융주 원탑은 어떤 거죠? 원탑이요? 와, 너무 많은데. 일단 안정적으로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 가져가야죠. 네. 일단 걔네들을 가져가야죠. 그리고 뭐 지방은행이나 지역은행도 괜찮은데, 옛날에 제가 잠깐 했었던 시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주요 은행들 위주로, 그러니까 강한 애들 위주로 잡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 좀 보고 있어요. 그 언급 안 해주신 빅테크 빼고 국내 뭐 2차 전지, 반도체 빼고 좀 새롭게 요새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그 계속 중국 모멘텀이랑 엮이는 거 중에 흥미로운 거 중에 레저 카지노 쪽 좀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신기해요. 레저 카지노 완전 아무도 관심 없는데 목표가 상향 막 레포트 나오면서 막 이제 파라다이스부터 롯데관광계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엔터 굳건하잖아요. 엔터도 있고 미용 의료기기 뭐 말도 못하고 그래서 대표님 보시는 이제 너무 사람들 관심 많은 빅테크,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빼고 좀 이런 업종 공부해봐라 아니면 이런 업종 나 관심 있다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미용 의료기기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이제 대체했다. 원래는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퍼센트가 높았는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중국의 어떤 점유율을 대체했다. 화장품도 있네요. 네, 그래서 화장품주는 여전히 여전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조금 앞에서 이제 그런 레저 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인스파이어나 조금 이제 부정적인 소식이 나와요. 인스파이어, 네,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왔을 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받아서 먹는 그런 느낌으로는 레저나 관광 쪽 나쁘지 않다 보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나쁘지 않다. 그 업계 약간, 치킨 게임이 끝났다. 인스파이어가 망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면 끝났다기보다는 거의 후반부. 후반부. 치킨 게임 지금 들어가면은 조금 그래도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 나쁘지 않은 거죠. 라고 보고 있고 미국 금융주 좋고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금융주? 네. 우리나라 금융주 어떤 점?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일단 대표적인 뭐 KB 쪽이나 신한 쪽이나 이쪽 라인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결국 금융주들은 이제 브로커리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매수매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IB 한다고 하지만, 그쵸. 우리나라는 IB가 큰 수익 내기는 아직까지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수매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인 투자들이 지금 좀 되게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 봐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이제 걷어내야 될 악재성 이슈들이 최근에 다 걷어졌어요. 공매도 재개됐죠? 불확실성 사라졌죠? 대통령 뭐 탄핵 정부 끝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협상 이제 가죠? 게다가 또 상호관세 옆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죠? 게다가 또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이 많이 깨지면서 신용 융자 잔고 엄청 줄었죠. 물론 최근에 반등하니까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몇 가지 악재성 이슈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투자할 때 부담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지금 증권주들은 지금 조금 관심 가져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럼 은행보다는 증권주가 좀 더 탄력적이겠네요. 저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증권주도 대형주, 삼성주, 아무래도 키움이나 이런 쪽보다 개인 리테일 강한 쪽보다는 키움 리테일 키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키움도 사실 근데 키움이 옛날 키움이 아니고 최근에도 키움도 그렇죠. 예, 문제가 있죠. 넥스트레이드 하면서 또 뭔가 많이 꼬이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네, 증권주 나쁘지 않아요. 증권주도 괜찮다. 네, 개인들 브로커리지 수익 높은 증권사들이라고 딱 얘기를 하죠. 네, 어디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서로 시건이 받거니 하잖아요. 네, 그쪽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장품은 어디 보세요? 그때 얼핏 한국콜마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한국콜마에 관심 있으시다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한국콜마. 네. 그 미국 포지션 높아서 한국콜마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미국 포지션 높아서. 그래서. 그쵸. 너무 명확하게 코스맥스는 좀 중국 포지션 높고. 코스맥스도 참 좋은 기업인데, 중국 쪽은 저는 당장은,
네,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 원래는 화장품이 있었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았잖아요. 그만큼 중국 화장품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나라가 뺏어 와가지고 그래서 한국 콜마를 얘기한 이유는 이제 한국 콜마가 이제 미국에서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고 중국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그렇다. 미국에서 어떻게 포지션 뺏겼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그럼 이제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네. 아니 근데 오디움을 더 좋게 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브랜드 같은 경우 네. 저 최근에 진짜 인상 깊게 본 거는 그것도 일주일도 안 된 기사인데 네. VT가 네. 그 전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가져간 코스RX 네. 그것 때문에 울타뷰티가 주가가 막 폭등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스RX, 조선미녀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미국의 매장 오프라인 깔 때 한 방에 다 못 깔고 400개 깔고 네, 400개 되면 잘 되면 600개 깔고 800개 까는데 네네. 이번에 VT가 코스트코인가 월마트인가 계약할 때 네. VT 요청이 아니라 그냥 코스트코에서 그냥 우리는 그냥 전 매장 들어와. 맞아요. 그런 브랜드 그게 인지도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졌어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 네. 그 이제 뭐 중소형 브랜드 되게 좋게 봐요. 엄청 잘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코스트코나 아니면 월마트에 깔리는 그런 물량들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뭐 관세 그런 게 없긴 없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미국의 이 소매 업체들 월마트 같은 기업들 CEO랑 회동한대요. 왜 그렇죠? 그 기사가 나왔어요. 어젠가 그젠가 나왔어요. 왜 그렇죠? 왜일까요? 당분간 뭔가 감당하자라는 식으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가격이 다 높게 형성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같이 좀 감당하고 지금 감당하면 너희들한테 나중에 내가 분명히 보상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제품이 깔리는 것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이번에 협상할 때 제발 이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더 깔릴 수 있는 이 속도가 빠를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때쯤 되면 이제 진짜 VT라든지 이런 쪽을 브랜드도 같이 뗄 수밖에 넣어야죠. 네, 넣어야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초반인 것 같아가지고 관심엔 당연히 들어가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미 저는 근데 한국만 이미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과연 우리나라 화장품이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확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죠. 무조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현금 포함해가지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몇 대 몇 그리고 한국 주식 업종 뭐 미국 주식 포함해가지고 업종을 뭐 금융주 몇 프로, 조선방산 몇 프로 이렇게 비중을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올해는 저는 상대적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6대4 우리나라 6가죠. 그리고 미국은 4 가는데 일단 미국도 금융주 금융 업종이랑 그리고 M7 해서 총 8개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8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포함인가요? 테슬라 포함. 그래서 애플은 중립. 그럼 딱 7개겠네요. 그러네. 애플 중립이니까. 네, 여기서 요거 짜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60%는 당연히 2차전지 가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가야 되고 그 디스플레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유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랑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최근에 QLED 넣었다고 했다가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났잖아요. 근데 삼성이 바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진짜 쓴다 이렇게 어필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여전히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기술이 압도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은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언제 한번 바람 불면 그냥 세게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쪽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방산 조선방산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쪽 라인 정도로 적절히 잘 짜셔가지고 이제 종목 하나씩 업종별 하나씩 가져가지고 하면 6개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방산, 화장품 이렇게. 그 10% 뭐 남는 거는 뭐 현금하셔도 돼요. 현금하고. 아니면 레버리지도 괜찮아요. 지수 레버리지 상승 쪽. 지수 레버리지. 네, 현금 없이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굳이 현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 레버리지를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당연히 한국 주식이네요. 한국 주식 포텐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그리고 다양한 투자와 관련된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선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